유럽에서 독일이었죠. 비행기 표를 앞당겨서 끊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들어오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오니까 비행기가 표가 없더라. 그래서 들어오고 나니까 만찬 이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독일에서 그냥 대한항공 직항 끊으면 언제든지 오거든요. 그 핑계를 없이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못 구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는 비가 오니까 오늘 외출을 못해서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대놓고 얘기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대놓고 얘기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다가 통화해가지고요. 나 청와대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다 그러면 비행기에요. 여유분 좌석이 항상 있어요. 정치인이나 아니면 고위 관료가 외교관이 급하게 외국이나 다닐 때 필요한 좌석들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또 직원들을 위한 좌석. 그럼요. 항상 레스트로 있죠. 자신의 그 성이 나름이지. 지가 싫으니까 안 온 거지. 그러니까 성향을 보니까 저번에 한번 청와대가 밥 얻어 먹은 적 있죠. 그때 표정 때문에 우리가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때 갔다 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은 그때 내가 말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또 불만을 쏟아내더라고. 와, 대단한 사람이다, 멘탈이. 어쨌든 안철수 씨 귀엽다는 말은요. 우리 정도 되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캐릭터나 어떻게 앞으로 할지가. 안철수가 일종의 당 분해 전도사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당 분해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의당 또 날려먹겠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노련함도 없고 그렇다고 새정치를 하기 위한 결기도 없고 그냥 자기 오기 정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당이 심상치 않아요. 바른정당이 분당되고 김무성을 비롯한 9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입당까지 마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안철수가 뭐 외국에 가서 문재인 정부가 복수를 하고 있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더군다나 바른정당과의 합당 띄웠다가 한번 대차게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 안철수가 독일인에 이스라엘인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좀 해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하던 국민의당에 특히 호남권 의원들이 지금 한참 빡시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명길 의원이라고 MBC 출신 나가 떨어지게 생긴 사람. 예. 송파을 이 사람이 이제 친한 중에 한 명인데 이분도 민주당에 있다가 그쪽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이현주랑 같이 세트로. 근데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야. 김현정 뉴스쇼를 디스를 하더라고요. 김현정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나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안철수 반대하는 사람만 출연시킨다고 뭐 이상돈이나 박지원이나 출연시킨다고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당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도 출연시켜라. 왜 안철수 까는 사람만 있는 것처럼 방송하느냐. 난 일견 최명길 의원의 논리가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특히 이상돈과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자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바보 노골적으로 그냥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바른정당 분당되기 전에 바른정당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디테일한 상황들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바른정당이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눠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실질적인 게 현실화되는 게 지금 이번에 김무성을 중심으로 해서 탈당하는 사태로 벌어진 거고 안철수가 당대표로 출마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안철수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나눠져 있는 상태가 더 분명해지는 것뿐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진짜 정계 개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철수는 사실상 호남 버린 거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호남인데 문재인 정부가 복수하고 있다고 반대파한테 복수하고 있다고 이명박이나 할 소리를 해대고 있으면 호남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이에요. 분노스러울 거 아니에요. 뭐 미친 개소리야.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은 보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지역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역의 국민들 따라가는 거잖아요. 당선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시간이 좀 흐르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든지 이런 그 기대에 섞인 심리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반등해볼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막 민심 막 쓰다듬고 있는 상황인데 당대표라고 하는 자가 가다가 폭탄 한 번씩 펑펑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짜증나지. 그 안철수가 국민의당 구성원들한테 좀 미움받는 부분이 그런 거죠. 바른정당 이코르 엄밀히 따지면 이명박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친박계 밀려난 정치적으로 보면 친이계들이 만든 정당에 가까워요. 고정 성분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친박, 바른정당은 그전에 38명 정도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명이었군요. 33명 정도. 근데 그 사람들하고 통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못마땅하죠. 그게 이를테면 이제 1차 핵실험. 호남에다 이렇게 뻥 하나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정되나 싶었어. 좀 잦아들 때쯤 되니까 다시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 복수하고 있다. 이거는 왜 호남인들이 못 받아들이냐면은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역 정서를 알면 그런 얘기를 못해요. 호남 분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민정당으로 이어지는 그 세력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치더라도 엄청난 반감이 있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5.18 관련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교도소에 뭐 안매장하고 이런 것들 네. 그런 상황을 보니까 더 국민적 정서가 끌어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쪽 세력들은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죽어도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세력들을 사실은 적폐든 뭐든 간에 개혁해주기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프레임을 복수로 몰아가버리는 순간에 이 새끼 뭐야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남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MB 아바타라는 겁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씨발. 국민의당 그 내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당의 이게 한계다.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하나의 이유는 반문재인 기치를 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반문재인 기치를 들고 만들었는데 그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노선의 정파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래서 이게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명 정도가 지금 탈당 생각을 하고 있다. 당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 국민의당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총선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선 패배하고 그러면서 안철수가 당대표로 나오면서 안철수가 던진 워딩이 나는 거기서부터 이제 폭탄이 터진 거라고 봐요. 안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로 나오면서 호남 중진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과 합당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MB 아바타 이론과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오히려 호남 중진들은 아까 푸나님 얘기한 것처럼 이 호남 지역의 정서 때문에 친민주당 쪽으로 친정부 쪽으로 가야만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데 당대표가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당대표는 여전히 MB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히 정체성이 180도로 틀어지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안 대표 그만하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민주당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상돈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안철수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공통점이 보이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딱히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질러보는다는 느낌 있죠. 이게 지금 자기들 상황에서 안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자기 당 내부에서 자기가 어떤 지도력,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당 대표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라도 질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말들을. 자기한테 돌아올 말들을 계속 내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철수 이 사람은 비하인드로 뭐 이명박 계단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그 철저한 그 피해의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피해의식, 열등감 이게 너무 심해요. 얼마 전에 김종인 씨랑 둘이 만났거든요. 네. 무슨 행사장에서 굉장히 알콩달콩해 보이대. 김종인 씨가 책을 썼는데 그 예. 출판 기념회장에 안철수가 나타났어요. 내가 왜 김종인 얘기를 꺼내냐면 약간 결이 비슷한 거야. 그 심리학에도 그런 게 있어. 틀린 걸 알면서도 자기가 맞다는 걸 부단히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권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친박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어떤 증거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안철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민들은 그 사람한테 유능한 걸 바라진 않아요. 진짜로 새정치라 타이틀을 걸었으면 정말 새정치스러운 짓을 해주길 바라는데 정말 적폐스러워 하는 짓이 그런 차원에서 보는데 이 문제로 우리가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겠죠. 과연 정계 개편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딜레마가 싸움이에요. 딜레마의 싸움. 그러니까 기존 마인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들어 호남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여당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명분 만들어요. 네. 그 명분이 뭐겠어요? 지역구에서 민주당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그래서 동교동계 분들 이런 분들부터가 나서가지고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근데 지금 동교동계 원로들은 현역이 아니지만 그쪽에서 파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 중에 일부는 또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호남을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그걸 빌미 삼아서 PK나 TK 지역의 표가 덜 나오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이미 총선 1년 전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싹쓸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은 김대중 당이 아니고 그쪽으로부터 배척당한 우리 쪽 사람이라는 생각에 더 찍어주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총선 때 그래서 국민의당 쪽 분위기가 막 되면서 국민의당 압승 분위기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PK 쪽에서 의석이 엄청 당선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오묘하게 막 얽혀있는 게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116석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이고 근데 바른정당의 나머지 사람들이 못 버티고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일당이 돼버리는 문제. 이거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게 어마어마한 딜레마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또 열받고 빡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헛소리냐고 막. 근데 저는 이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게 인위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예전까지는 그랬어요. 산술적으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뭐 이렇게 더하면 몇 석이고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했냐면은 빅텐트론의 그 주창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은 달라도 법적으로 당 하나로 등록해가지고 정파로서 존재하는 그게 빅텐트론이잖아요. 막 당시에 진보 정당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싸운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 틀을 깨주신 분이 바로 유명한 안철수님이시잖아요. 총선 때. 그도저도 아닌 표가 있다. 그래서 제 가운데에 중도표가 있고 제 3지대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이념이라면 이념이고 토대라면 토대고 그것을 형상화시킨 게 격중주의인데 그게 이렇게 빨리 소멸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철수는 호남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눈 깜짝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이건 홍준표하고 약간 결이 비슷한 건데 그 유성엽 의원의 이야기에 이렇게 받아치는 걸 보면은 나도 뭐 정치적으로 돌파해온 나름대로 이제 고수가 됐다 이런 뉘앙스를 주더라고요. 못마땅하면 나가 이 새끼야 이 느낌이었다고. 근데 그게 유성엽만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쪽 국회의원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깨진다고는 일단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 정도까지. 그리고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국민의당에 탈당하는 사람 받아들이자 또는 합당하자, 뭐 통합하자라는 이런 게 힘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정치 지형이 과거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민주당 지금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잖아요.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는 그 당원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도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주위에도 권리당원이 지금 현재만 해도 지금 제 앞에 2분 계시고요. 우리 어머니도 권리당원이시고요. 결이 선명한 것과 싸우는 구태스러움의 어떤 그 버저스 VS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이 정기 개편이 구태스러운 합종 연행의 결과물이 돼야 될 것이냐. 좀 힘들더라도 그냥 가야 될 것이냐. 이건 딜레마의 싸움인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격렬한 토론의 시간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만약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국회의장을 뺏기는 상황. 그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이지만 각종 법률안, 정책적으로 필요한 법률안들이나 예산안들이 통과되기 전에 겪어야 되는 진통들, 부작용들.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만약에 지금 바른정당 나머지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냥 휩쓸려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또 국민의당에서 탈당하는 안철수계 일부가 또 들어간다고 보면 150석 가까이 육박을 하게 돼요. 120석이 기본적으로 넘어가요. 121석에서 2석을 예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121석이잖아요. 다수당 일당을 뺏기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지자건 아니건 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국민의당의 호남 중진들, 호남 의원들을 같은 울타리에 들어와서 의석수를 150석을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은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쭉 들어와서 민주당 의석수가 150석이 되는 순간 과반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열리고요. 그런데 합치는데 불구하고 한 140석으로 끝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짓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 해야 된다고 봐요. 고민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라고까지 선을 그을 필요는 없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적절한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 마냐 이제 나름대로 조금씩 이제 어떤 토론이 생기기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하면 당대당 합당은 안 되는 어떤 그런 기조는 세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선별해서 받는다. 이제 난민이잖아요. 안철수의 난에서 지금 탈출한 난민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다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깨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정권을 그렇죠. 획득하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기존 당원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